안녕하세요. 찹쌀여우입니다. 요즘에 날씨가 선선해지고 있죠. 확실히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조금 선선해서 출퇴근 시간이 조금 즐거워지고 있습니다. 땀도 덜 나니까 불쾌지수도 많이 낮아진 것 같아요. 그래도 요즘 저는 아직도 아아를 즐겨 마시고 있기는 한데요. 오늘은 제가 어떤 걸 읽어볼까 하는데, 제가 요즘에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걸 다시 읽고 있어요. 예전부터 이런 신화 같은 거에 관심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재미도 있어서 읽었었는데, 좀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일부는 기억이 나고 일부는 기억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읽고 있는데, 읽다 보니까 문득 이 그리스 신화와 로마 신화 보통 붙여서 많이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차이점이 약간 있더라고요. 뭐 신들의 이름이 좀 다르다거나. 근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거는 그리스 신화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름을 들었을 때 굉장히 친근하고 잘 아는 이름들이거든요. 근데 로마식으로 표현했을 때는 모르거나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두 신화에 대해서 그리스 신화와 로마 신화 무슨 차이가 있을까를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이걸 읽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와 로마 신화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두 신화는 많은 신들과 전설을 공유하지만 그들의 기원, 신의 역할, 그리고 문학적 맥락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원의 배경을 보면 그리스 신화는 고대 그리스의 다양한 도시국가들에서 발전한 신화 체계입니다. 이는 약 기원전 8세기에서 6세기 사이에 문서화되었고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와 같은 작가들에 의해 정립되었습니다. 그리스 신화는 매우 풍부하고 복잡한 신화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며 신들과 영웅들의 이야기가 중심입니다. 로마 신화는 고대 로마에서 발전한 신화 체계로 그리스 신화의 요소들을 상당히 차용했습니다. 로마 신화는 기원전 1세기경에 발전하였으며 그리스 신화에서 신들을 로마 신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로마의 신화는 주로 국가적이고 실용적인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죠. 그리고 신들의 이름과 속성, 아까 제가 말했듯이 그리스식 신의 이름과 로마식 신의 이름이 약간 달라요. 보면은 로마 신화는 그리스 신화의 신들의 많은 영향을 받아 신들의 이름과 속성을 변경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는 로마 신화에서 주피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그리스 신화의 헤라는 로마 신화에서 유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의 아테나는 로마 신화에서는 미네르바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은 가장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세 신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봤어요. 근데 보니까 주피터, 유노, 미네르바는 우리도 좀 종종 들어보기는 해서 그렇게 많이 낯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속성을 보자면 로마 신화는 때때로 신들의 속성과 역할을 약간 수정하거나 강조점을 달리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에서는 국가와 제국의 보호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신이 어떤 거를 조금 더 보호를 하고 어느 쪽에 조금 더 영향을 주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화의 역할과 기능을 보자면 그리스 신화는 주로 인간의 본성과 신들의 역할, 도덕적 교훈 등을 탐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신들의 개인적 성격과 그들의 관계가 중요한 주제였고 신들은 인간처럼 감정적이고 개인적인 면모를 갖고 있었습니다. 로마 신화는 국가적 통합과 사회적 질서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로마 신화에서는 신들이 종종 국가와 제국의 보호자 역할을 했으며 로마의 정치적 및 군사적 성공을 신의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네,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신화와 문헌과 전통 쪽을 본다면 그리스 신화의 주요 문헌은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 헤시오도스의 신들의 계보가 있습니다. 이들 문헌은 신들의 탄생과 영웅들의 전쟁을 중심으로 한 서사시입니다. 로마 신화의 주요 문헌으로는 웨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스와 오비디우스의 변화무쌍의 서사시가 있습니다. 이들은 로마의 건국 신화와 신들의 이야기 그리고 로마 제국의 기원과 영광을 다루고 있습니다. 신화의 상징과 문화적 차이를 보자면
그리스 신화는 철학적, 예술적 상징이 강하며 신들의 다양한 성격과 전쟁, 사랑, 질투 등의 인간적인 면을 표현했습니다. 로마 신화는 실용적이고 국가적 상징을 강조하며 신들의 숭배가 로마 제국의 통치와 질서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로마 신화와 그리스 신화의 많은 요소를 차용하면서 로마의 정치적 및 문화적 요구에 맞게 변형되었습니다. 두 신화는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각자의 독특한 특성과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리스에서 먼저 시작을 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가 이거를 많이 차용을 해서 국가적인 통치라든가 이제 군사적인 요소에 많이 적용을 한 것 같아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결론적으로 책을 읽었을 때는 그리스 신화를 기준으로 많이 서술이 되어 있어서 이쪽을 조금 더 많이 알고 있는 게 나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이제 로마 신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간에 빗대어서 있는 경우에는 이제 얘기를 좀 적어주는 것 같고요. 저도 이거를 두 개를 따로 놓고 보자고 하면은 굉장히 머리가 복잡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통 나와 있는 책들도 그냥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이렇게 따로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 정도 이제 통합되어 있는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윤기님의 책을 지금 읽고 있는데 좀 쉽게 설명을 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름 재미있게. 그 다음에 좀 헷갈리지 않게 순서적으로 조금 배열을 해놓으신 것 같아서 좀 시간을 빠르게 보내면서 책을 읽기에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쪽으로 좀 재해석을 해놨다거나 이런 게 있다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해요. 오늘은 제가 지금 읽어보는 책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제가 찾아서 읽어봤고요. 오늘도 당신 겁니다. 날씨가 선선해지고 계속해서 이제 추워질 것 같아요. 금방 이제 9월 말 정도 되면은 이제 긴팔을 입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잡달여우는 다음에 다른 또 재미있거나 유익한 일을 찾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